일자로 걸어보세요. 일자로. 제가 옆에 있을 테니까. 몸의 균형 감각도 떨어져 똑바로 걷기 어려운 상태. 원인은 무엇 때문일까요? 그래, 됐습니다. 예. 혹이 여기 있어요. 여기서 왼쪽에 있어가지고 이게 신경을 눌러서 신경이 줄기가 있고 가지가 있는데 두 가지를 다 누르고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힘이 빠져 있고 아래가 영향을 줘서 그 균형 장애가 있는 건데 내일 수술은 혹을 떼는 거예요. 4번하고 5번에 걸쳐가지고 환자는 경추 4번과 5번에 걸쳐 척수 종양이 생겼습니다. 신경 다발이 있는 척수의 약 70%가 눌려 왼쪽 팔다리에 마비 증상은 물론 방사통이 나타난 겁니다. 그 어깨가 많이 아픈 것 같아서 어깨 쪽으로 약을 받아 먹었는데 한 작년, 재작년부터는 살이 좀 너무 살 같다는 이게 이렇게 해도 힘이 안 들어가는 느낌. 그래도 이렇게 하면 내가 이쪽으로 힘이 들어가는 느낌 들고요. 이거는 힘이 안 들어가 그냥 접는 느낌? 살면서 갑작스럽게 이렇게 된 데에서 내 자신조차 놀래요, 지금. 몇 달 사이로 이렇게 돼버리니까. 신경 손상이 지속될 경우 신경 기능의 영구 손실 위험도 커져 당장 종양을 제거해야만 합니다. 다들 뇌는 아실 겁니다. 이 머리에서 신호를 보내가지고 팔다리가 움직이고 소변도 보고 하는 것도 아실 겁니다. 그렇다면은 머리에서 신호를 보내면 그게 지나가는 길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 가장 큰 줄기가 되는 길을 척수라고 하고요. 그럼 가운데 길이 있는데 이 팔다리는 그 양쪽에 있으니까 뭔가 길이 연결이 돼야 되잖아요. 그런 거를 신경근이라고 합니다. 이 신경이 가는 그 길 안에서 생기는 종양을 다 척수 종양이라고 합니다. 우리 몸의 기둥인 척추는 33개의 척추뼈와 신경 다발이 지나가는 척수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특히 척추각 내 경막과 지주막에 쌓여 있는 척수는 뇌와 내장, 신체 사이의 정보를 주고받는 신경 다발이 있어 이곳에 종양이 생기면 감각과 운동 기능에 이상이 생길 수 있습니다. 척수 종양은 발생 부위에 따라 경막 밖에 생기는 경막외 종양, 경막과 척수 사이에 발생하는 경막 내 수외 종양, 그리고 척수 안쪽 신경세포에 발생하는 척수내 종양으로 구분됩니다. 종양은 양성과 악성으로 나뉘는데 발생 위치에 따라 증상이 모두 다르게 나타납니다. 이 혹이라는 거는 뿌리가 있잖아요. 근데 이게 뿌리가 남으면은 혹이 재발할 수도 있어요. 이게 지금 4번, 5번 쪽에 있기 때문에 아마도 어깨 쪽으로 가는 신경일 가능성이 높아요. 수술하고 나서 어머니께서 왼쪽이 어깨가 좀 들어올라간다 또는 팔 굽히는 게 약하네 라는 말씀을 하실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거는 혹을 떼기 위해서 좀 불가피한 과정이고 그렇게 되더라도 많은 경우에 시간 지나서 회복이 됩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현재 양성 종양으로 추정되지만 제거 과정에서 일부 신경 기능 저하가 발생할 수 있는데요. 더 큰 신경 손상을 피하기 위해 수술이 불가피합니다. 다음 날 오전, 박성숙 환자의 수술이 진행됐습니다. 수술을 위해 먼저 환자에게 신경 감시 장치를 부착합니다. 수술 중 발생할 수 있는 운동신경과 감각신경의 손상을 최소화하기 위해서입니다. 수술 중 영향을 받으면서 파형이 커지기도 하고 작아지기도 하는데 이게 작아지는 정도가 정상보다 한 50% 이상 또 60% 떨어지게 되면은 아주 문제가 있구나 판단을 하면서 수술 방법을 중간중간 바꾸게 되거나 혹시 신경이 과도하게 견인되지 않았는가를 저희가 판단하게 됩니다. 이해비 없죠? 네, 예비 없습니다. 네. EP 잘 나옵니까? 네, 잘 나오십니다, 역시. 우선 후궁뼈 일부를 절제해 종양에 접근할 수 있도록 공간을 확보합니다. 척추 구조를 최대한 보존하고 합병증을 줄이기 위해 최소 절개로 수술을 진행합니다. 경추 4번과 5번에 걸쳐 경막 내 척수 외 종양이 생긴 박성숙 환자. 수술은 먼저 환자의 경추 뒤편을 절개해 후궁뼈 2개를 자르고 초음파를 통해 종양의 위치를 정확히 파악합니다. 신경 손상을 최소화하기 위해 유발 전위 검사를 시행합니다. 머리에 전극을 부착하고
팔과 다리 근육에 미세한 바늘을 삽입해 전기 신호를 주어 운동신경 기능을 모니터링합니다. 또 반대로 손과 발에 전기 자극을 가해 감각신경이 대뇌까지 전달되는지 확인합니다. 경막을 조심스레 열고 신경을 압박하고 있던 종양을 안전하게 제거합니다. 경추가 불안정해지지 않도록 절제한 뼈는 티타늄 판과 나사를 이용해 후궁뼈에 단단히 고정시키는데요. 수술 후 재활 운동으로 빠른 회복을 돕도록 합니다. 고기 동그랗게. 김치영 교수가 그렇게, 초음파를 그렇게. 이용해 종양의 위치를 파악합니다. 신경막 안, 척수 깊이 종양이 있어 바깥에서 위치 파악이 어려울 때 유용하게 쓰입니다. 작은 실수조차 신경 손상으로 직결되는 만큼 극도의 긴장 속에 수술을 진행합니다. 경막을 열고 얇은 지주막도 종양으로부터 조심스럽게 분리해냅니다. 신경을 건드리지 않고 종양의 뿌리를 찾아 정확히 절제해야 하는데요. 신경과 구분이 쉽지 않아 집도의의 풍부한 경험이 필수입니다. 경막에 단단히 붙어있는 종양을 조심스럽게 분리하며 신경 반응을 확인합니다. EMG 없죠? 예. 이렇게 이제 방리를 하면서 수술 시 가장 중요한 것은 신경을 안전하게 보존하는 일. 김치현 교수는 실시간 모니터링을 통해 환자의 신경 기능을 최대한 보호하는 데 집중합니다. 종양을 남김없이 한 번에 분리하는 데 성공합니다. 약 2cm 크기의 종양. 환자를 사지마비의 위험 속에 빠뜨린 원인이 제거됐습니다. 마지막으로 신경 기능을 확인합니다. 여기 자극을 하면 어깨 쪽으로 신호가 나올 거예요. 자, C5 자극한 거예요. on. 백성애들 왼쪽 백성애들 크게 나오고 발색 나오게 그러니까 지금 지금 한 거는 C5 위쪽을 자극한 거고, 아까는 C5 아래쪽이에요. on. 백성애들 많이 크게 나왔습니다. 오케이. 다행히 어깨와 팔의 신경도 손상 없이 정상적으로 유지되었습니다. 이제 절제한 뼈를 다시 후궁에 고정할 차례. 티타늄 판을 이용해 복원한 뼈를 나사로 단단히 붙입니다. 6개월이 지나고 나면 환자는 안정적으로 목을 움직일 수 있게 됩니다. 다음 날 박성숙 환자를 다시 만났습니다. 손은 어떠세요? 손 줬다 뺐다 빨리빨리 해볼까요? 좀 저리기는 한데 네, 빨리빨리. 그 전보다는 훨씬 낫죠. 부드러워졌다 할까? 자, 우리 손 한번 잡아볼까? 어머, 양손 꽉 잡아보세요. 꽉 세게. 그래요. 지금 보면은 힘이 좀 더 들어가요. 쥐는 힘이 이제 여기랑 비슷해요. 예. 그런 것 같아요. 살살 가보세요. 천천히 가보세요. 네. 일자로. 수술 하루 만에 손의 힘도 균형 감각도 눈에 띄게 좋아졌습니다. 쭉 가보세요. 네. 그래요. 팔다리에 나타났던 마비 증상도 호전돼 움직임도 한결 수월해졌는데요. 왼다리 들고요. 이제 남은 건 이전의 생활로 돌아갈 수 있도록 열심히 재활 운동을 하는 겁니다. 자, 오른쪽 들고 굽혔다 폈다. 그래요. 힘 많이 좋아졌고요. 이제 어머님은 남은 재활은 그냥 걷는 거예요. 계단 오르는 거, 옆에 난간 잡고 하시면 허벅다리 근육이 금방 생깁니다. 그러면은 1, 2주 아니면 많이 편해졌다 느끼실 거예요. 고생하셨어요. 잘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래요. 몸이 좀 가벼워졌다는 느낌? 좀 못이 막혔던 게 좀 뻥 뚫린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걸음걸이가 나아졌으니까 일단은 신기하죠. 나도 신기하네. 만약에 양성종양이다라고 하면 아주 작은 경우에는요. 설사 뭐 한 6개월이 늦춰졌다 하더라도 별 신경학적인 문제, 힘 빠지거나 감각 문제가 없다면은
그건 지켜봅니다. 하지만 종양이 굉장히 커서 신경을 누르고 있고 이미 신경학적 장애가 있는데 그거를 간과하고 오랫동안 늦어졌다면은 그럼 치료가 늦어지게 되고 신경이 오랫동안 눌리게 되면은 후유증이 많이 남습니다. 환자분들 중에서 일부는 더 아프고 온몸이 시리고 저려가지고 차갑고 너무 힘들다라고 오히려 말씀하신 분도 있을 정도로 늦어지면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악성 종양의 경우 얘기가 다릅니다. 악성이다라고 한다면은 얘는 빨리 자라는 그리고 다른 데 퍼질 수 있는 종양이기 때문에 어떻게 늦어지면은 종양을 완치시킬 수 있는 아니면은 좀 작게 수술하고 그 다음에 추가적인 치료를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놓칠 수도 있기 때문에 악성 종양의 경우에 늦어지면은 좀 손해를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허리가 아파가 가가지고는 찍어가지고는 그다음에 이거 그냥 나오더라고. 항상 그래서 이래 좀 아프고 그다음에 이렇게 팔로 이렇게 다 아프죠. 여기 재리고 그다. 가까이 오세요. 네. 단순히 디스크 증상이라 여겼던 통증. 그러나 그녀의 목엔 무려 4cm에 달하는 거대한 종양이 척수를 압박해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팔다리 신경을 관장하는 신경줄기가 위치해 있어 방치할 경우 사지 마비의 위험성이 높습니다. 지금 생긴 모양으로 봐서는요, 이게 이렇게 뼈 안에도 들어가 있고 이렇게 바깥에 있고 신경을 누르는 거, 이렇게 생기는 거는 가장 많이 의심하는 건 신경초종이에요. 신경초라는 거는 신경을 싸고 있는 막을 신경초라고 합니다. 그 막에서 생긴 종양인데 원래 얘네들이 그 주변을 밀면서 자라요. 그래서 뼈를 밀어내면서 동그랗게 밀어야 되는데 어떤 때는 얘가 조금 그 미는 힘이 세든가 아니면 좀 갉아먹는 힘이 좀 세거나 그러면 이렇게 뼈를 파먹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머님은 지금 보면은 이 뼈가 절반 정도는 얘에 의해서 깎였어요. 그렇죠. 이 2번 뼈, 여기가 이렇게 색깔이 다르잖아요. 여기가 파먹은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우리가 다른 종양이 뼈를 침범할 만큼 진행될 때까지도 큰 불편함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참고 견디다 사지에 힘이 빠지고 나서야 병원을 찾은 것이 문제였습니다. 앞으로 나니 눈 감아 보세요. 자, 눈 뜨세요. 눈 뜨세요. 흔들흔들 하잖아요. 예, 이게 가만히 계세요. 이렇게. 예, 됐습니다. 이게 보면 이렇게 벌떡벌떡 뛰는 게 정상적으로는 그렇게까지 뛰진 않아요. 이렇게 팍팍 올라가진 않는데 이게 신경이 여기서 눌리니까 이게 위에서 신경이 원래 신경은 자기들만 이렇게 흐름이 있는데 위에서 조절을 해야 되는데 위에 신경이 눌리니까 조절을 못해서 그러는 거예요. 지금은 혹을 잘 떼는 게 그리고 떼고 나서 잘 걸어 다니는 게 그게 제일 중요하죠. 중추신경계 종양의 약 10%를 차지하는 척수 종양은 아직까지 정확한 원인이 밝혀지지 않고 있는데요. 특히 신경조직 등의 발병해 엑스레이 촬영으로는 발견이 어렵습니다. 때문에 증상만으로 일반 척추 질환과 구분이 어려워 많은 수의 척수 종양 환자들이 제때 진단을 받지 못합니다. 일단은 여기 허리부터요. 여기 골반 뼈 있죠. 여기 뼈서부터 여기 다리 타고 여기 발바닥 끝까지 다 아파요. 그러니까 똑바로 눕지를 못하겠더라고요. 너무 아파가지고. 침도 맞고 그다음에 물리치료도 받고 통증의학과 가니까 여기다가 이렇게 주사 이렇게 놓는 게 있더라고요. 그때는 잠깐은 괜찮아요. 며칠은. 도로 아파요. 처음에 디스크 종류인 줄 알았어요. 정형외과 가서도 시술로도 몇 번 했었어요. 나아지는 게 없었죠. 그냥 그 순간만 통증만 잡아주고. 특히 척수 종양은 어떤 신경을 압박하느냐에 따라 다양한 증상을 보이기 때문에 구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목부터 엉치뼈까지 종양이 어디든 생길 수 있기 때문인데요. 퇴행성 척추 질환과 척수 종양은 허리와 목의 통증, 방사통과 저림 증상 등 비슷한 양상을 보입니다. 그렇다면 이 둘을 쉽게 구분하는 방법은 없을까요? 교과서적으로 증상이 한 달 이상 너무 심하게 오래된다. 아니면은 팔다리 힘이 빠진다. 아니면 누워있을 때 아프다. 그런 식의 좀 심상치 않은 조짐이 보이면은 그걸 이제 적색 신호라고 하거든요. 퇴행성 척추 질환은 움직이거나 특정 자세를 취할 때 통증이 나타나지만
척수 종양은 신체의 움직임과 무관하게 지속적으로 통증이 나타나고 특정 부위가 아닌 전반적인 팔다리 통증과 감각 이상, 저림 증상 등이 발생합니다. 또 밤에 휴식을 취할 때 통증이 더 심해지는데요. 누울 경우 척수와 주변 조직에 가해지는 압력이 높아져 신경을 압박하기 때문입니다. 증상이 짧은 기간 발생하는 디스크는 몇 주 또는 몇 달 내 통증이 감소하지만 척수 종양은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더 통증이 심해지고 휴식을 취해도 완화되지 않고 팔다리 저림이나 감각 이상이 함께 나타납니다. 종양이 점차 커져 신경을 압박하는 정도가 심해지면 보행 장애는 물론 배뇨, 배변 장애 등 심각한 신경학적 증상이 발생하게 됩니다. 장시간 지속되는 통증이 있다면 정확한 검사가 필요합니다. 버티시고요. 앞으로 세게 밀어. 요식업을 하고 있는 그는 젓가락질도 힘들 만큼 빠르게 증상이 악화됐는데요. 쫙 벌리시고요. 처음에는 뇌 질환인 줄 알고 이제 찍어봤다가 척수 종양인 걸 처음 알게 됐습니다. 조금 아플 정도여서 참았는데 최근에 좀 많이 아파서 응급실도 오고 그랬던 것 같아요. 처음엔 단순 근육통이라 생각해 통증을 방치했는데요. 손에 마비 증상이 나타나서야 MRI를 찍고 종양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여기까지는 척수에 생긴 종양은 경추 2번부터 5번까지 길게 자라났습니다. 크기도 크기지만 문제는 종양의 위치와 성질입니다. 이 환자는 척수 안에 있는 종양이에요. 다이어트 왜 하시죠? 불필요한 건 빼고 건강해지기 위해서죠. 보험도 똑같습니다. 불필요한 보험료는 줄이고 필요한 보장은 제대로. 마이 보험 체크. 성상세포종이라는 거는 이렇게 자랍니다. 성상세포는 이렇게 있기 때문에 이거를 예를 들어 여기서 끊었다라고 하면 여기 정상신경이 상할 것이고, 그리고 여기서 끊었다라고 하면 이 종양들이 남아있을 것이고, 그러면은 환자 기능상에선 좋을지 모르겠지만 그 종양은 결국 다시 자라고, 더 자라면은 이제는 들러붙어가지고 다 떼지 못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어떻게 완치의 기회가 없는 거예요. 신경다발이 복잡하게 얽혀있는 척수 내부에 발생한 종양. 형태만으로도 악성 종양인 성상세포종이 의심되는 상황입니다. 악성도가 높아 신경을 깊숙이 파고들기 때문에 수술만으로 완전한 제거가 어려워 항암 방사선 치료도 병행해야 합니다. 그래요. 그 수술 잘 마치고 잘 회복해가지고 다시 요식업에 다시 종사하시고, 기회가 되면은 그 식당에 가서 저희가 한번 식사도 한번 하면 좋겠네요. 어디서 하세요, 식당? 환자가 낙담하지 않도록 따뜻한 격려를 건네는 김지연 교수. 지금 환자에게 가장 필요한 건 최선을 다한 치료입니다. 다시 예전의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을지 막막함과 두려움 속에 답을 찾아야 합니다. 이게 수술을 하겠다고 결정하는 게 환자도 그렇고, 그리고 외과 의사 입장에서도 쉽지는 않은 결정이긴 합니다. 특히 이렇게 경추에 있으면은 신경이 많이 상하게 되면 사지마비뿐만 아니라 숨도 못 쉬게 되면은 인공호흡기 달고 중환자에 있어야 되고 하는 그런 과정들이 편치가 않거든요. 하지만 안 할 수는 없죠. 결국 놔두면 진행을 할 테니까. 수술 시 신경이 손상되면 그 부위에 따라 후유증 역시 달라집니다. 뇌와 가까운 위치에 있는 경추 부근 신경이 손상되면 호흡 근육이 마비돼 자가 호흡이 힘들어지거나 심각한 경우 사망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경추 4번과 6번 사이 신경이 손상되면 사지마비가 발생하고, 6번 흉추와 1번 요추 사이 신경이 손상되면 하지마비가 나타납니다. 만약 천추 2, 3, 4번의 신경이 손상되면 대소변과 성기능 장애가 동반되기도 합니다. 예측할 수 없는 수많은 변수를 안고 조우방 환자의 수술이 시작됐습니다. 오늘 수술의 목표는
환자의 생명을 지키고 다시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희망의 길을 열어주는 것입니다. 네, 손을 닦으면서 이런저런 생각을 합니다. 수술을 어찌 할지 또 잘 돼야 될 텐데 이 손이 말썽 안 피우고 시키는 대로 잘 따라주기를 바라면서 이제 그의 손끝에 환자의 운명이 달렸습니다. 두려움 앞에 선 환자와 애타게 기다릴 가족들을 위해 오늘도 김치영 교수는 초심을 잃지 않는 겸손함으로 수술대 앞에 섭니다. 자, 번호 불러주세요. EP 나와요, 잘? 네, EP 잘 나와요. 네. SEP도 잘 나오고요. 네, 잘 나옵니다. 척수 안쪽에 위치한 악성 종양. 수많은 신경 다발이 얽혀 있어 한치의 실수도 없이 접근해야 합니다. 경추 2번부터 5번까지 급속도로 자라난 척수 내 악성 종양. 수술은 환자의 경추 뒤편을 절개해 들어간 후 후궁뼈를 제거하고 초음파를 이용해 종양의 위치를 파악합니다. 다음은 신경 손상을 방지하기 위해 신경 감시 장치를 설치한 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며 진행합니다. 척수를 감싸고 있는 경막과 얇은 지주막 그리고 척수를 절개해 종양에 접근합니다. 정상 신경과의 경계를 확인하며 절제하고 척수와 지주막, 경막을 다시 봉합합니다. 척추뼈 복원을 위해 티타늄판으로 후궁뼈를 고정한 뒤 상처 부위를 봉합하면 수술은 마무리됩니다. 혹시 다리 힘이 좀 더 들어왔어요. 자, 여기 잡으시고요. 자, 여기 풀고 돌아보시고 몸을 조금 더 앞으로 들어갈까요? 네. 그리고 저기 팔다리 마비 걱정이 컸지만 보행 기능이 다행히 괜찮습니다. 다리가 땅에 닿을 때 느껴져요? 조금 느껴지는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가십시오. 네. 천천히 희망의 발걸음을 내딛어보는 환자. 김치영 교수는 수술 당일부터 걷고 움직이기를 권하는데요. 이렇게 강행하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수술이 잘 된 날을 보는 거가 가장 중요한 게 걷는 거니까요. 걷느냐? 그럼 수술이 잘 된 겁니다. 우선 그게 1번이고요. 두 번째는 누군가 가가지고 괜찮습니다 라고 말씀드리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거를 같이 도와줘야 환자분이 자신을 갖고 걷게 되거든요. 그리고 빨리 걸으면은 우리가 수술하고 나면 폐합병증 또는 다리에 이제 피가 고여가지고 막 위로 올라가는 그런 신부전 혈전증, 그런 합병증들이 환자분을 나쁘게 하는 것들인데 그런 거 위험이 현저하게 줄어들고 실제로 환자분들 병원에 계시는 기간이 줄어듭니다. 우리 몸이라는 거 안 움직이면은 그냥 그 기능이 없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빨리 쓰고 하는 게 그게 바로 재활이어서 어떻게든 걷고 어떻게든 써보고 이게 동작이 굼뜨더라도 굼뜬 동작도 자꾸 하고 해야 되는 거고 어떻게 보면 다시 배워가는 과정이죠. 안녕하세요. 그래서 이제 수술할 때 우리 요리째고 경추에 양성 종양이 있는 환자. 자신도 몰랐던 종양을 우연한 계기로 발견해 수술을 앞두고 있습니다. 가운데 피부를 절개하고 나중에 혹을 떼고 나서요. 처음에 이제 교통사고 우연하게 발견이 됐는데 그러고 나서 다음에 다 잡음 뵀을 때 그때 손끝이 좀 저리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네네. 지금 어떠세요? 날마다 이렇게 저린 건 아니고 좀 컨디션 좀 안 좋을 때 한 번씩 저리고 이렇게. 예전에는 그런 적 없으시고요. 교통사고로 뇌 CT를 찍기 전까진 증상이 없어 종양의 존재를 몰랐다는 그녀. 하지만 최근 증상이 나타나 수술을 결정했습니다. 놔두면 나중에 이제 그 마비 증상이 좀 올 수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전신마비도 올 수 있고 다른 분들 보니까 좀 마비 증상이 좀 심해지시는 분들도 좀 있어서 저는 좀 빨리 했으면 해서 왔습니다. 약 2cm 크기의 신경 초종. 종양이 커지면서 척수가 밀려난 것은 물론 뼈를 압박해 목뼈에도 변화가 생겼습니다. 일반적으로 종양이 자라는 속도가 1년에 1mm라고 생각한다면은 신경 그 관의 길이가 한 1.5cm 정도이기 때문에 이론적으로는 한 15년이 지나면은 종양이 신경을 다 누를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뭐 10년을 기다린다 이건 안 되는 거고요. 보통 이제 수년 안에 증상이 생기는 경우들이 왕왕 있습니다. 이제는 당직실이 집보다 더 익숙하다는 김치현 교수. 그를 지탱하는 힘은 다시 걸어나가는 환자들입니다. 조그만 신경 하나가 이 환자의 팔이고 이 조그만 신경 하나가 이 환자가 소변을 보느냐 못 보느냐고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인생이죠. 팔을 쓰셔야 되는 분이 팔을 못 쓰면 직장을 잃을 것이고 사회생활도 못하면 경제활동도 못하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생각들을 하면서 수술을 합니다. 수술은 시작부터 끝까지 긴장을 놓지 말아야 됩니다. 환자들의 고통에 공감하며 끊임없이 치열하게 고민하고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는 김치현 교수. 그의 헌신을 알기에 환자들의 편지 속엔 진심 어린 감사와 존경이 가득합니다. 절망이라는 어둠의 끝자락에서 좀 더 나은 치료법을 찾아 희망의 빛을 선물하는 의사. 오늘도 또 다른 누군가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그는 묵묵히 자신의 길을 걸어갑니다. 척추뼈에 발생하는 척추 종양은 먼저 척추뼈와 주변 조직의 세포가 변해 발생하는 원발성 척추 종양이 있습니다. 양성과 악성으로 구분되며 종양이 신경과 뼈 조직을 압박하고 파괴해 증상이 나타납니다. 또 폐, 간, 유방, 신장, 전립선, 대장 등 다른 장기와 조직에서 척추로 암이 전이된 전이성 척추 종양이 있는데요. 척추 구조 약화와 뼈를 파괴해 골절의 위험성을 높일 뿐 아니라 통증과 신경 손상을 유발합니다. 양성이 됐든 악성이 됐든 척추 뼈 안에 자리를 잡게 되면은 그 주변의 뼈를 변화를 시킵니다. 악성 종양의 경우에는 빨리 자라기 때문에 뼈를 갉아먹고 심하면은 뼈가 골절이 생깁니다. 가장 흔한 증상은 통증입니다. 뼈 안에 뭐가 있으면은 뼈를 싸고 있는 건 골막이라고 하고 거기에는 감각신경이 들어가 있는데요. 뼈가 팽창이 되니까 아프고 그리고 주변에 염증을 만드니까 또 아프고 뼈를 갉아먹거나 그래서 뼈가 주저앉게 되면은 척추뼈가 부러지면서 아프게 되는 그런 통증이 생기는 게 가장 흔한 증상이고요. 그게 만약에 신경을 눌렀을 때 팔다리에 힘이 빠지거나 다리만에 힘이 빠진 증상이 생길 수가 있고 어떤 때는 대소변 장애 또는 보행 장애 생길 수 있습니다. 척추나 척수에 종양이 생기면은 우선 이름도 좀 무시무시하고 또 주변에서 이제 걱정도 많이 하면서 찾아보면 또 무서운 얘기들이 많으니까 낙담들 하시고 그러실 텐데요.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이 있으니까 희망을 가지시고 그리고 적절한 치료를 위해 전문가를 만나가지고 잘 상의하시면은 많이 나아질 수 있고 완치가 될 수 있습니다.